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검찰에서 뇌물 혐의로 문재인이를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 정치판 꼬라지에서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검찰이 갑자기 이렇게 문재인을 기소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싶죠. 자, 물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북한 김정은한테 USB를 건넸던 이런 사건처럼 문재인 이 인간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손해가 되는, 해가 되는 나쁜 짓을 했던 게 한두 개가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어때요? 지금 나라 꼬라지, 대한민국 나라 꼬라지를 보면은 이 상식이 통하는 거, 죄 짓고 대한민국 국익에 손해를 끼친 것들, 북한 중국의 어떤 그러니까 사실상의 어떤 앞잡이, 간첩 노릇을 하는 애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그 상식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까지 더듬을 정도인데요. 자, 언론들도 그러니까 썩었고, 언론이 진짜 대한민국이 언론 노조에 다 잡아먹혀가지고 너무나도 썩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법부 판사들 어때요? 죄인을 어떻게 어렵게 붙잡아 가도 검찰 안에도 그러니까 사실 좌파가 드글드글합니다만, 어떻게든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갖다 바쳐도 사법부 판사들도 이념적으로 엄청나게 썩어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뭐 나쁜 짓을 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검찰에서 그나저나 최근에 이래가지고 이 문재인에 대해서 약 2억 원 가량의 뇌물수수 혐의, 2억 원 가량의 뇌물수수 혐의로 일단 기소가 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라고 이렇게 뉴스 기사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간만에 문재인 이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여러분들 그래도 이 영상이 한 15분, 20분 내외로 조금 이렇게 분량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검찰 보도 자료가 이렇게 직접 올라올 정도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되게 재미있어요. 전 대통령 자녀 가족의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 결과. 그러니까 대통령 자녀 가족에 관련을 해가지고 부당한 특혜가 들어갔고 뇌물수수 사건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과거에 뉴스 보셨던 분들 중에 기억이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문재인 사위,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전 사위죠. 문재인 전 사위의 타이 이스타항공 취업 특혜 논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은 해당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시에 임직원의 채용 계획도 없었고 딱히 사람이 필요도 없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힘을 좀 쓴 건지 항공업에 관련된 아무런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 문재인의 사위가 무려 상무 직급으로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특혜 채용을 받았다라는 거죠. 항공업에 그러니까 아무런 경력도 능력도 없는데 상무 직급으로 파격 대우를 받으면서 특혜 채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딸 부부한테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태국 이주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지금 검찰이 하는 겁니다. 자, 사건 관계인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등장인물이 무시무시하죠. 문재인과 그 대통령의 딸 그리고 사위, 즉 문재인의 가족들이 핵심 관계인으로 이렇게 사건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내용이 이게 좀 정말로 그러니까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빨간 밑줄을 친 부분들을 기준으로 볼 건데 위쪽에서부터 제가 좀 더 확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문재인의 사위는 요약을 하자면은 항공업에 관련된 경력과 능력이 전혀 없어가지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가 없는 이메일 작업을 비롯해가지고 단순한 보조 업무만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우는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도 빈번하게 장기간 또 회사에서 자리를 비우고 국내로 심지어 귀국을 하거나 아예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업무 수행을 안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도저히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업이라면 상무 같은 그런 고급 직급에 걸맞는 정상적인 근로 행위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항공사에서 일할 만한 경력도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 대우는 무진장 좋은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월 급여가 800만 원 이상, 상무 직급의 주거비도 제공이 됐다라고 하죠. 이 급여는 심지어 항공사 대표이사의 2배 이상의 고액이었다라고 합니다. 주거지 역시 여러분들 만만치 않아 가지고 월 350만 원이 넘는 고급 맨션이었다라고 합니다. 부럽죠? 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특혜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스펙이 날고 기는 똑똑한 20대 30대 국민들 많죠. 그런데 대한민국 잘난 국민들도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고생하는 국민들이 수두룩빽빽한 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팍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딸내미의 가족이 아니라 과연 우리 같은 일반인이었으면 저렇게 양질의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인가? 심지어 관련 항공업계에 아무런 능력도 경력도 없는데 저런 후한 대우를 우리 일반인들 같았으면 받을 수 있었겠냐? 이제 그게 사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좌파 정치인 빼기 없는 사람은 서러워가지고 살겠습니까? 그죠? 나도 여러분들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월급 800만원, 900만원 이상 받으면 일 잘할 자신 있거든요. 열심히 코피 터지게 이메일 보내고 받고 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20대 동생들, 뭐 30대 초반 동생들, 우리 어떻습니까? 20대, 30대 분들. 저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실 텐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런 꼬라지라는 겁니다. 웃으면서 말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죠. 자,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자면은 검찰에서는 그래 어떻게 보느냐. 서씨, 그러니까 문재인의 전 사위가 항공사에서 받은 그 수많은 급여와 이주비 등 약 2억 1,700만 원의 돈은 사실상 이거는 뇌물이나 다름없다.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넘긴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러니까 유튜버라든지 뭐 개인들이 마음대로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주장이 타당하기도 하고요. 요컨대 검찰이 하는 말은 대통령 자녀 부부가 명백하게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뉴스 기사를 좀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자면은 문다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음주운전 그리고 또 불법 숙박업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이 1,500만 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딸이죠. 정말로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뻔뻔하고 질적으로 안 좋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여러분들 그런데 저런 곁다리가 아니라 결국 문재인일 것입니다. 그죠? 문재인 저 인간을 잡아 쳐놓고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데 자, 참 그런데 여러분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정상적인 우파 국민들이 이제 좀 무력감, 패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진짜 살기 힘든 시대예요. USB는 언제 기소할 거냐? 말도 없어요, 이런 거는. 또 무죄 받겠지 뭐. 이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뭐 이런 댓글들을 제가 좀 유튜브에서 가지고 와봤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동의가 되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소만 하면 뭐 할 거냐라는데 댓글인데 사실 이게 좀 여러분들 가슴 아프지만 맞는 말이죠. 이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 판사들이 어때요? 이 윤석열 대통령조차 온갖 불법과 위법이 가득한 과정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게 좌파 사법 카르텔에게 담금질을 당해버렸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렇게 담궈버려요. 이 나라 사회 시스템을 보면은 이게 법과 절차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있나라는 깊은 불신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구태여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좌파들은 어때요? 모든 법과 규정 선을 마음대로 넘나들어도 좌파는 괜찮습니다. 그죠? 민주당도 도와주고 언론 심지어 판사들까지 사회 각계 모든 좌파 권력들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좌파 사람들을 구해주고 도와줍니다. 근데 우파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이름 없는 우파 시민들, 서부지법의 그 청년들, 또 국민들, 또 유튜버 같은 사람들은 공격당하고 부당하게 규제당하고 이럴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 조직적인 시스템에서 도와주는 게 우파 진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십시일반 그냥 애국 시민들 정말이 아무 힘도 없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 끼리끼리 조금씩 이렇게 힘내라고 뭐 커피값 한 잔, 밥 한 그릇 돈 보태주고 하면서 우리끼리 조금씩 도와주는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우파 진영은 어떤 이런 사회 시스템이 도와주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그거 기소해봤자 어차피 또 영장 기각이나 무죄 선고 이런 거 뜨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로 그러니까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정상적인 나라 꼬라지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민주당 찬양가를 부르면서 나팔수 노릇하는 국민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볼 때는 내가 정말 안타깝더라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괴물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안 그렇거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이번 사건 뒤에서 저 뒤에 사실 이재명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요즘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슬픈 현실이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국힘당의 그 무능력한 오합지졸들은 이미 민주당의 경쟁자 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대통령과 이 나라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우파 여론의 판을 깔아줘도, 정상적인 자유대한민국 여론의 판을 깔아줘도 어때요? 국힘당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죠? 결국 여론조사도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1% 넘어가니까 여론조사도 막아버리죠, 저것들이.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자기들 입맛에 맞게 편집해가지고 서로 반반은 간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힘당 애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판을 깔아줘도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국민 여론 그만큼 이렇게 조성을 해주고 오프라인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전국에 쏟아져 나왔으면 민주당은 천하를 10번도 더 뒤집어 엎었다니까. 그 국힘당은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의 경쟁자도 아니고 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컨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검찰이 문재인을 기소하고 이런 것도 민주당 좌파 진영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이다. 검찰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줄을 서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굉장히 가슴이 아픈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원래 터줏대감은 그러니까 친문 세력, 586 운동권 세력들이었습니다. 그죠? 586 운동권 출신들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걔네들 뒤나 닦아주면서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칼을 갈고 닦아왔던 이재명계가 그런 애들, 그죠? 이재명 밑에 그런 애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이 이재명계가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제 반대로 거의 대부분 장악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때요? 옛날부터 이재명하고 사실 사이가 안 좋았던 게 문재인이거든. 문재인이가 자기가 대통령일 때 이재명을 한번 담그려고 했다고. 근데 재명이가 대장동 카르텔로 어마어마한 돈을 헤쳐먹으면서 대법원도 그때 구워 삶아가지고 지가 살아 돌아왔었단 말이에요. 그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과거에 한번 담그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문재인을 담궈버린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친문 세력의 기운을 빼고 와해시켜버리면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이재명 1인 독재 체제가 완성된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현실이 보면 볼수록 암담한 지경이죠. 문재인이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조차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죄값을 보면 그러니까 확실한데 이미 그러니까 법대로 뭐 처벌이 되고 절차와 과정 시스템이 진행되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재명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지 모르겠다니까. 원래 같으면 그러니까 이재명은 진작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될 인간이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안 그렇잖아. 계속 판사들이 도와준다고. 우리법 연구회, 헌법재판소 이 쓰레기들이. 그래가지고 문재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더 이상 법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이 나라는 법치 국가가 아니니까요.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솔직히 그래서 모르겠고, 사실 그리고 저런 문재인의 사위에 항공사 취업 특혜 따위는 이거 문제도 아니잖아. 물론 저것도 범죄인데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거대하게 저지른 잘못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북한 중국 앞잡이 노릇하면서 사실상 간첩 대장질했지 않아 저 인간이. 근데 저딴 문제보다도 항공사 취업 특혜 문제 저딴 것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죄값을 묻는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저런 처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2억 원의 어떤 뇌물수수 항공사 취업 특혜 저런 처벌조차도 이재명의 의지에만 달린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대한민국 나라 꼬라지가 정말 보면 볼수록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영상의 어떤 마무리 중후반부입니다. 한 3분의 2, 나머지 이제 한 중후반부인데 간단하게 제가 또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자,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저 사람 문재인은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고 진짜 나쁜 정부였어요. 태양광으로 수천억 수조 원을 헤쳐먹었죠. 닦아먹었어요. 대한민국 세금 박살을 냈다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재인 정부한테 선동당해가지고 저거 참고로 자기 은퇴자금 들이부어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신 일반 국민들도 많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뉴스 기사를 봤을 때 전국에 수백 수천 곳의 태양광 시설들이 문재인 5년 동안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그거 중에 실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시설들이 20%도 안 된다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개박살이 났다니까요, 나라가. 저 태양광 하나만 해도 진짜로 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고 정말로 온 나라 구석구석 뿌리 깊이 망쳐놨습니다.
탈원전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부품업체들이 줄도산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부품업체들이 수도 없이 망했고 생태계가 무너졌고 인재가 유출이 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조금 이렇게 재건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지금 날아가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인재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유출이 되었고 이 태양광을 밀어붙인답시고 거기에 또 정체불명의 5조 6천억 원 이상의 부실 대출들이 마구잡이로 나갔다라고 하죠. 의문투성이의 묻지마 대출들, 여러분들 저거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 빚들. 대출들이 대량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거는 제대로 사건 수사 진행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4년간 102차례나 조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부동산 이거 자기들은 부동산 자신 있다라고 하다가 부동산 미쳐 날뛰어버리니까 조작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착한 통계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죠. 그리고 북한 김정은한테 건넸던 USB 사건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 이런 게 내란이잖아요. 이런 게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이적 행위잖아. 계엄을 해서 정상적인 우파 대통령이면 이런 거를 사실 때려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 건데 이런 게 내란이고 국가 이적 행위잖아. 국가 기밀, 원자력 발전 기술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퍼다 줄 땐 하여간 잘해요. 우리나라 최전방 방어시설 GP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시죠? 군대 최전방 방어시설로 여러분들 GOP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게 GP라는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 GP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게 다 폭파가 됐다고. 철저하게 그리고 지하시설까지 포크레인 끌고 폭약 끌고 가가지고 다 해체해버렸다고. 반대로 북한 시설물은 그러면 제대로 해체하는지 우리가 감시를 했냐? 안 했어요. 은근슬쩍 보여주기 식으로 몇 개만 정리하고 대부분 남겨놨다고. 북한은 제대로 은근슬쩍 철거도 안 하고 위에만 슬쩍 치우는 척을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했는데 문재인은 지가 나서가지고 국제사회까지 속이면서 UN 사령부까지 속이면서까지 북한에게 유리하게 판을 짜주고 지가 변호인 노릇을 했다고. 정말로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단순하게 나쁘다라고 그 수십 번의 말도 안 되는 탄핵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국가 발목을 잡고 나라를 작살내는 악법들 그런 거 당연히 반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건데 그 알아보지도 않고 계엄이 나쁘다라고 욕하는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실제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체제를 뒤흔들고 있는 진짜 내란 세력이 누구냐고. 민주당 아닙니까? 탈원전 피해액 47조 원 이런 건 여러분들 진짜 이제 징글징글하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싫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산업전기요금이 값비싸게 올라가 버리면 어때요? 기업이 힘들겠죠. 수출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지하자원은 개뿔도 없는 대한민국 경제 입장에서는 산업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기업들에게 산업 전반에 치명타가 온다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가격이 올라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가격 경쟁력이 해외에서 떨어지겠죠.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이윤은 줄어들고 손해가 커질 거라고. 산업전기요금이 오르고 원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윤은 줄어들고 손해는 커진다고. 그러면 손해가 커지는 기업은 어때요? 국민과 젊은이들을 고용하기가 힘들어지잖아.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도 어려워지겠죠. 기업들이. 고용은 더더욱 줄어들겠지. 고용이 줄어들면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 어때요? 계속해서 젊은이들은 나이를 먹어가고 결혼하는 것도 시점도 늦어지고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게 복합적으로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고. 경제 문제, 뭐 페미 문제 그런 것들, PC주의, 또 남성인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만 파편적으로 발을 걸치는 그 간신배들,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 뺏겨가지고 그런 간신배들 그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출산율 문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업의 손해가 커지면은 젊은이들을 고용하기 힘들 거고 사업 확장하고 투자하는 것도 힘들어지겠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국가의 부 전체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코레일도 여러분들 벌써 조 단위의 적자가 누적이 됐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코레일에는 전기요금도 1년에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전기요금이 1년에 수천억 원이 나가요. 내가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문재인이가 탈원전하면서 그 폭이 적자의 폭이 눈덩이처럼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커졌습니다. 좌파 애들 코레일에 또 어마어마하게 갖다 끼워 넣어줬거든. 저기 꿀 일자리에.
결국 여러분들 그러면은 국민들의 발인 KTX 기차 표값, KTX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사람은 아는 게 힘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좌파, 민주당,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뭘 몰라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과 미래를 도와주고 지켜주려는 사람들인데 좌파 커뮤니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얼음 사이다를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극울하고 우리를 격렬하게 증오를 하죠. 그 좌파 커뮤니티 애들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자기들의 미래와 인생 이 나라를 지켜주려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식인인데 걔들은 자기들이 깨어있고 우리는 극우라고 태극기 부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 얼마나 여러분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걔네들이 이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심정을 10분의 1이라도 알겠냐고. 100분의 1도 모르지. 자기들만 옳다. 세상은 선과 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흑과 백. 이분법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대한민국은 이분법으로 바라봐도 되기는 돼요. 우파가 절대 선이고 좌파가 치가 떨릴 정도의 절대 악이죠. 안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1년에 코레일 전기요금만 5,800억 원이에요. 전기요금만 1년에 5,800억이 나갑니다. 코레일이라는 공공기관 하나에서만. 거의 6천억 가까이 전기요금이 나간다고요. 그럼 한 달에 여러분들 전기요금 우리가 보통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내는 일반 국민들 가정집이 많을 텐데 전기요금이 1년에 6천억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단위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게 이제 국가적인 단위라고. 이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제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수십조 원이 넘는 피해, 수천억 원이 넘는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쓸데없는 적자가 누적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십조가 넘잖아. 다 코레일 하나만 해도 이 지경인데 전국을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이게 탈원전 피해액이 전기 피해만 수십조가 넘는다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에서 산업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당연히 그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씨를 뿌리고 키워왔던 원자력 발전 덕분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우파 대통령들 덕택에 대한민국은 원자력이 가능했다고. 이웃나라 경제대국 일본의 언론사들조차도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의 저렴한 산업전기 요금과 그로 인한 제조업 경쟁 능력은 우리 일본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그 장점을 날려버린 거죠. 자기의 쓸데없는 아집으로 중국 태양광 업체들, 친환경 발효 업체들한테 문을 열어주려고. 문재인이가 탈원전 고집을 부리면서 기어코 대한민국의 이런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를 개박살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사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참고로 저는 그때부터도 제발 좌파 환경파리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신들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좌파랑 적극적으로 싸움도 하고 쫄지 말고 제발 좀. 그리고 원자력 발전도 우파가 정권 잡은 지금 원자력 발전을 팍팍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목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때. 자, 그런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뭐 또 그분들을 편을 들어 드리자면은 물론 문재인보다는 훨씬 잘했고 뭐 원자력도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워낙에 국민 여론이 그때는 좌편향 선동이 매우 심했다고. 그때는 지금보다 젊은 세대 우파가 훨씬 적었거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억날 겁니다. 그죠? 그때는 아예 그냥 20대 30대는 80%가 대가리가 비어 있었다고. 그리고 또 민주당 좌파의 반대 때문에 그 반대가 두려워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그다지 본격적으로 크게 확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도. 제대로 그러니까 진행을 못했어요.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그러니까 좌파가 두고두고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당겨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탈원전 정책은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에 공공기관의 적자로 나라의 빚으로 온 나라 국가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두고두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거라고 이 탈원전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굉장히 오랜 세월 저는 내어왔습니다.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수십 개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한나라당, 현 국힘당의 정치인들도 어땠냐면은
그때만 해도 몇 년 전 그때 그 시절만 해도 좌파 민주당 애들이 원자력 발전은 무조건 나쁜 발전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를 제대로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불과 몇 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때만 하더라도 실제 무능한 국힘당 정치인들은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그래가지고 정치라는 게 어떤 거냐면 때로는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잘 모르고 심지어 다수가 잘못된 여론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죠? 국민 여론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고 또 국민 여론이라는 거는 좌파 언론을 통해서 왜곡이 될 때가 있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국가 미래를 위해서 옳은 게 뭐냐? 옳은 거는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신념, 철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은 때로는 여론이 왜곡이 되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서 싸우고 소신 있는 목소리. 여러분 제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입니다. 목소리 내는 그 소신, 추진력, 깡다구가 정치인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국힘당 정치인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그게 없었죠. 최근에 계몽령 사태 이후에 어떤 우파 그러니까 대규모 4개월간의 집회를 보면서 뭐 좀 이렇게 분위기 반전됐다라고 말을 갈아탄 정치인들이 좀 있었지만 솔직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힘당 정치인들 대다수가 지금 내가 말했던 이런 소신과 신념 같은 게 제대로 없었다고. 그거 뭐 탈원전 얘기 그거 하면 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거 안 다루겠다. 4대강 얘기 그거 하면 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안 다루겠다. 그런 식으로 나라가 이 지경까지 몰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익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데 국익을 생각하는 놈이 없다라는 거죠. 당장 뭐 내가 2선 3선 국회의원 해먹겠다. 나는 뭐 사실 정권 획득 의지도 딱히 없고 웰빙 짓거리 하면서 국힘당의 당권이나 한번 잡아보겠다. 그래가지고 공천 장사나 해먹겠다. 이런 인간들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에 드글드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초창기부터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 안에 한 나라가 몰락해가고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는 나라 안에 인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인재는 언제 어느 시대에나 발에 채이도록 널려 있는데 국가나 기업이 그거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제대로 된 인재를 제대로 된 자리에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나라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입시 수험 기계들만 뽑아 제끼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자, 문재인, 이재명 여러분들 마무리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이런 것들 하나 제대로 국가 사회 시스템 안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를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 현실을 보니까 정말로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